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이창원호 20세 이하 대표팀의 명단이 등장했습니다. 이창원호는 이제 아시안컵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20세 이하 아시안컵은 이 대회에서 4강 이상에 들 시에는 20세 이하 월드컵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도 하고 그리고 4강에도 들고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러한 기적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단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시안컵 중국에서 열립니다. 2월 14일부터 열리게 될 텐데, 지금 보면 2월 14일부터 아마 SBS에서 중계를 할 겁니다. 영상을 만드는 오늘 지금 2월 7일 금요일인데요. 오늘 그 배성재 아나운서 결혼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아마 이 경기를 배성재 아나운서가 중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정말 결혼 축하한다는 거. 저는 늘 배성재 아나운서의 결혼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최종 명단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3명인데요. 키퍼 3, 수비 8, 미드필더 10명, 공격수 2명입니다. 제가 이 모든 선수를 알기에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선수는 여기서 신미나 이해찬, 윤도영, 강주혁, 김태원 이 정도고, 나머지 선수들은 제대로 그 플레이 스타일을 좀 알기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 포지션별로 어떤 선수가 많이 뛰었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가 주전에 될 것 같은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하면서 이제 세세하게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골키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3명 뽑혔습니다. 김민수, 박상영, 그리고 홍성민입니다. 좌측부터 이제 오른쪽, 아래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창원호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던 건 전북현대의 공시현입니다. 공시현 같은 경우에 6경기를 뛰면서 511분을 소화했고, 이게 가장 많이 뛴 건데 이번 명단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전북현대가 지금 진출해 있는 그 대회에서의 이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봐서 지금 현재 명단 중에 최다 출전은 김민수, 박상영이 순서대로 최다 출전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면 김민수 선수는 4경기 동안 7개의 실점, 301분 뛰었고, 박상영 선수는 4경기 동안 3개의 실점, 270분,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메인 키퍼는 박상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김민수의 출전 가능성도 높지만 이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되 아마 박상영을 좀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홍성민 선수는 대표팀 발탁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박상영, 김민수 중에 한 명, 특히 박상영 출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은 센터백입니다. 센터백 4명의 선수가 뽑혔습니다. 신민하, 심연원, 이해찬, 조현우 선수가 뽑혀 있습니다. 심연원은 이창원호의 주장입니다. 심연원 선수는 6경기 동안 2골 기록하면서 총 539분을 뛰었는데요. 이창원호 내에서는 출전 시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단 중 최다 출전도 그래서 심연원인데요. 심연원 그리고 신민하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한 선수들이고요. 특히 이 신민하 선수 같은 경우에는 7경기, 10년원보다는 한 경기 더 나왔지만 출전 시간이 살짝 적은 그런 상황이고, 두 센터백이 모두 득점을 기록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세트피스에서도 이 선수들이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출전의 흐름을 간단하게 예상해보면 기본은 10년원과 신민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원이 왼발 센터백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0년원, 신민하가 왼쪽 오른쪽에서 뛸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출전이나 아니면 소집의 횟수로 보면 3번째 센터백이 이해찬, 그리고 4번째 센터백이 조현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레프트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백은 배현서, 김현우, 그리고 김서진 선수가 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키퍼, 수비, 미드필더, 공격진은 KFA에서 공식 발표한 인스타그램에 소개된 그 명단대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수비진도 다 그렇게 예상을 해놨다는 거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면 이창원호에서 가장 많이 출전한 건 서울의 배현서입니다. 배현서 선수는 6경기를 뛰었고 540분이었으니까 6경기 다 풀타임 뛰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출전 시간은 이창원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명단 중에 최다 출전한 선수는 배현서가 가장 많이 뛰었고 그 다음은 영등포 공고 출신이자 올해 이제 서울 이랜드로 들어온 김현우 선수가 그 다음으로 많이 뛰었는데요. 뭐 배현서도 540분, 김현우 선수도 454분이라는 점에서 김현우 선수 역시 뭐 꼭 레프트백뿐만 아니라 뭐 여러 포지션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김현우도 꽤 중용이 됐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출전의 흐름을 간단하게 예상해 보면 역시 배현서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는 가운데 김현우는 중앙까지 뛸 수 있는 자원, 그리고 김서진은 공격 부분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활약을 하게 된다면 뭐 아마 배현서를 중심으로 하고 뭐 배현서가 뛸 수 없을 때 뭐 김서진이나 김현우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KF에서 발표한 수비진 중에 라이트백의 전문 포지션인 선수는 이건희 선수밖에 없습니다. 수원 삼성의 이건희 선수는 8경기에 나서서 1개의 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라이트백에서는 뭐 부동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창원호에서도 출전 시간 4위를 마크하면서 본인이 좀 주전의 선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명단 중에 근데 이제 라이트백을 볼 수 있는 게 포항 스틸러스 출신의 이창호 선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이건희 선수가 조금 더 많이 뛰기도 했고 본 포지션이 라이트백이기 때문에 이건희가 라이트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창호 선수 역시 중원과 라이트백 모두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미드필더로 분류가 돼 있는데 뭐 충분히 경기 중이나 대회 중에 라이트백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 이건희 그리고 이창호는 멀티 자원으로서 뭐 라이트백에 기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는 4명인데요. 손승민,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창우, 김호진, 성신 선수입니다. 이창호에서 가장 많이 뛰었던 건 대구의 손승민인데요. 8경기를 뛰었습니다. 462분을 소화했고요. 이창호에서는 출전 시간 8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단 중에는 손승민과 이창우가 가장 많이 뛴 선수들인데요. 이창우 선수는 라이트백까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모든 포지션이 다 미들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점들이 있었다는 것만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출전의 흐름을 생각해 보자면 손승민, 이창우가 아마 좀 주전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창우가 좀 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중원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김호진 그리고 성신 선수도 이 미드필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4-4-2의 투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창원호는 꽤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창호가 라이트백으로 할 경우에는 김호진 선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신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측면 공격수입니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많이 뽑힌 건데요. 이것도 이제 미드필더로 보고 전 분류를 했습니다. 미드필더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백민규, 김결, 윤도영, 강주혁, 박승수, 진태호인데요. 백민규 선수가 이창호에서는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뭐 8경기 동안 3골과 1개 어시스트, 480분을 뛰면서 출전 시간도 6위를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창원 감독의 어떤 라인업에 백민규 선수는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결이 이제 미드필더로 분류가 돼서 측면 공격수 중에는 백민규 그리고 김결이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한 선수들인데요. 뭐 백민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김결 같은 경우에도 9경기 동안 2골 기록하면서 또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왼쪽에 백민규, 오른쪽에 윤도영이 좀 정배일 것 같고, 과연 김결이 어디서 뛰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KFA에서 미드필더로 발표를 했다. 물론 조인 KFA는 다릅니다. 조인 KFA에서는 김결도 공격수, 뭐 그다음에 또 박승수도 공격수였나요? 뭐 어쨌든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공식 발표할 때는 미드필더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게 어떤 게 이창원 감독의 주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거는 SNS에 발표한 게 주로 본인 감독이 하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결을 그렇게 따지면 윙으로도 쓸 수 있겠는데, 이 선수 사이즈도 그렇고 톱에서의 기용이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선수라서 이 점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면서 게임을 또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포지션은 역시 스트라이커입니다. 김태원 그리고 하정우 선수가 공식 발표에서는 공격수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두 선수 중에 가장 많이 뛰었던 건 포르티모네스의 김태원입니다. 7경기 동안 3골을 집어넣었고요. 434분을 소화했습니다. 이창호노에서는 출전 시간 11위에 마크를 했고요. 보면 김태원은 7경기 3골, 하정우는 4경기 1골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봤던 김결이 투톱의 한 자리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창원호는 보통의
경우에 4-4-2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 언론 발표에서 4-4-2로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창원의 경기를 본 횟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투톱의 가능성이 높다 정도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김태원의 움직임이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뭐랄까요? 하정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라이커라고 한다면 김태원은 윙도 볼 수 있고 뭐 톱도 볼 수 있고 이런 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김태원의 측면을 어떤 능력을 어떻게 이창원 감독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 스트라이커나 아니면 측면 공격수의 위치가 좀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정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창원호 이제 선수들 각 포지션별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창원호에 대해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프로에서 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나 알지 이게 프로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이런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출전 시간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14일,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2월 14일부터 이제 이창원호가 아시안컵에서의 뭐 대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창원호는 아시안컵은 뭐 간단하게 이겨내고 올라가는 게 정배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창원호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저도 응원을 하면서 지켜볼 테니까 이창원호가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 거둬서 월드컵까지 좋은 흐름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